자, 도배원 회원 여러분,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이제 첫째 시간에 이제 면적과 경계에 대해서 각각 한 문제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이제 두 문제가 우리가 왜 전 시간에 우리가 봤고요. 자, 우리가 이제 42페이지 챕터 2장에서 지적 공부가 있습니다. 자,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되는 것은 이렇게 포인트 한번 잡고 가시죠. 자, 지적 공부에서 매년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되는 게 첫 번째, 요게 있죠. 자, 지적 공부의 등록상,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해놔야 돼요. 별표가 5개가 들어가고요. 이거는 이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뭐예요? 지적 공부의 복구. 자, 지적 공부의 복구에 대해서는 작년에 출제가 돼서 출제 기간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복구 절차에 대해서 작년에 복구 자료도와 관련돼서 우리가 출제되고요. 절차와 관련돼서 좀 신경을 좀 써놔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지적전산 정보 자료 이용과 관련돼서 지적전산 정보 자료 이용 및 활용과 관련돼서 이게 작년 출제가 안 됐죠. 그러면 지적 공부의 보고보다는 지적 전산 정보 자료 이용과 활용에 대해서 여기 이제 별표가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 달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제2장에서 꼭 기억해 둘 거 뭐예요? 지적 공부의 등록상 측면과 그 다음에 지적 전산 정보 자료 이용과 활용에 대해서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지적 공부입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는 토탈 몇 종류냐? 바로 8종류라는 걸 요걸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고 들어가자고요. 자, 지적 공부는 크게 8종류로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가시적 지적 공부라는 게 있어요. 가시적 지적 공부가 있고, 자, 대표적으로 불가시적 지적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불가시적 지적 공부, 이렇게 이제 의미가 떨어지게 되고, 자, 가시적 지적 공부는 대표적으로 임야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임야대장이 있죠.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도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대장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대장과 지적도라는 게 우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라는 게 있어요. 공유지 연명부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고, 공유지 연명부. 대표적으로 이제 대지권 등록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가시적 지적 공부는 토탈 7종류가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불가시적 지적 공부가 한 종류가 있어요. 무슨 하일까지 포함해서 지적 하일까지 포함해서 뭐예요? 지적 공부는 토탈 8종류라는 걸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아마 우리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지적 공부 자체는 우리 16개 때 이미 출제가 됐어요. 다음 중 지적 공부로 모두 바르게 나열된 것을 골라라 해가지고 이미 출제가 됐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임야대장, 토지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바로 대장입니다. 그럼 대장은 몇 종류예요? 대표적으로 8종류가 되고요. 4종류가 되고, 자, 지적적 임야도는 요거는 도면입니다. 도면. 그래서 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대장 형식의 도면이다. 그래서 대장에 치우친 대장 형식의 도면,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지적 하위는 이제 뭐예요? 불가시적 지적 공부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적 공부의 등록상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둘 거. 그래서 대장은 4종류.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요 4종류는 대장이 되고, 지적도 임야도는 뭐가 된다? 대표적으로 도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대장에 치우친 도면이다. 그래서 대장 형식의 도면, 그 다음에 무슨 하일이 있다? 지적 하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 42페이지 박스로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기초를 우리가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지적 공부는 크게 가시적 지적 공부와 불가시적 지적 공부로 나눠지며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게 뭡니까? 바로 대장이 되고요. 지적도 임야도가 도면이 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대장 형식의 도면이 됩니다.
자, 관리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지적소관청 줄쳐놓고요. 지적소고의 연구 버전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가시적 지적 공부에 대해서는 원칙 반출이 안 됩니다. 예적 반출 사유로서 천재지변 줄쳐놓고요. 그 다음에 이 관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성인을 얻으면 시도지사 성인을 얻으면 반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원칙 반출 X 예적으로는 반출이 가능하다. 천재지변과 시도지사 성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공개와 관련돼서는 지적소관청이 되고요. 자, 불가지적 지적 공무는 대표적으로 지적하여 그래서 지적 전산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을 저장한 경우 이게 바로 지적 파일이죠. 이거는 어디에서 관리하느냐? 시지. 그래서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권치면 X가 돼요. 그래서 지적 정보 관리 체계 연구 버전이다. 그렇게 의미를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 공부에 대해서 관리 시스템의 구축은 누가 하느냐?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설치 운영권자는 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 이미 이번에 대해서는 자 출제가 됐고요. 자, 지적전산 시스템의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결정은 누가 하느냐?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거. 그러면 자, 시스템 구축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정보 전담관리 설치 운영권자도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 1, 2, 3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라는 거. 그 의미를 하나 꼭 숙지해 두시고요. 공개와 관련돼서는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 거기 줄쳐놓으세요. 읍면동장. 그렇죠. 이거는 전산화됨으로써 읍면동의 장까지 확산됐다라는 거. 그 정도 의미. 그러면 우리 지적 공부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지적 공부의 기초 요거 세 가지를 요걸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가시적, 불가시적. 대장은 네 종류요, 도면은 두 종류요. 대장 형식의 도면이 있고 요거는 원칙적으로 반출이 불가능하나 예적 반출 사유, 천재지변과 시도지사 승인을 얻으면 반출할 수 있다. 요거는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에 보관하고 요거는 우리 정보,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 정보관리체계에서 지적전산정보관리체계에서 보관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와 그 다음에 시스템 구축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 공개는 지적소관청이요. 여기는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 그래서 그걸 반드시 한번 암기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43페이지 가니까 지적 공부의 보존 및 반출로서 아까 했죠. 원칙은 반출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적 반출 사유가 두 개가 딱 정리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천재지변이나 관할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얻으면 예적으로 반출할 수 있다. 그래서 43페이지 맨 위에 1번과 2번이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불가시적 지적 공무는 지적소고에서 보관하죠. 그래서 지적소고, 그거는 출제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지적소고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읽어둘 필요는 있다라는 거. 그러면 한번 쭉 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청에 가서 지적소고를 견학할 수는 없으니까 지적소고 및 보관 방법에 대해서 규칙 65조와 건물 규칙, 법률 66조와 관련돼서 한번 쫙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큰 문제가 없고요. 자, 44페이지로 갑니다. 자, 44페이지와 관련돼서 특히 4번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지적 공부를, 즉, 가로 4번이죠. 지적 공부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즉,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관할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그것만 밑줄을 닦아놔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건치면 X가 됩니다. 자, 가로 5번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지적 공부, 관리, 정보 관리 체계에서 구축은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 그 의미를 하나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거기 3번에 뭐가 나와 있죠? 여기에 대해서 3번에 자,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설치 운영권자는 누구냐? 첫 번째, 그걸 기억해 두라는 거.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자, 두 번째는 업무 범위에 대해서 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업무 범위. 업무 범위와 관련돼서 그러면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와 관련돼서는 설치운영권자 이미 한번 출제됐고요. 업무 범위와 관련돼서 이미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1번에 가로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줄쳐놓고요. 자, 졸지 말고요. 4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가로 2번과 관련돼서 거기 대표적으로 자, 첫 줄에 뭐가 나와 있냐면 주민등록 전산 자료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 전산 자료, 부동산 등기 전산 자료, 공시지가 전산 자료. 그래서 다음 중 국토교통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의 업무 범위가 아닌가. 그래서 1. 주민등록 전산자료, 2.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3번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4번 공시지가 전산자료, 5번 주택 전산자료. 그래서 주택 5번이 정답이 되죠. 그래서 우리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와 관련돼서는 일단 두 가지 측면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출제된 학위 문제를 한번 보시죠. 자,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의 설치 운영한 자는 누구냐? 정답은 5번이 되죠.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지적공부의 공개와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거가 있어요. 다만, 자, 가로 2번 다만, 정보 처리 시스템을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특히 지적도 임야도 제외, 요걸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도 임야도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놈은 틀립니다. 대표적으로 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된다. 이걸 좀 살려두시기 바라고요. 특히 4번의 반가로 2번은 가로 2번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44페이지를 읽을 때 특히 맨 위에 가로 4번, 가로 5번 확인해 두셔야 되고 특히 3번과 관련돼서 가로 1번, 가로 2번 업무 범위와 관련돼서 확인해 두고 자, 다음에 4번에 지적공부의 공개와 관련돼서 반가로 2번 맨 밑에 지적도 임야도는 제외된다. 그런 의미를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2절이 뭐가 나옵니까? 제2절이죠. 자, 지적공별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여기에 대해서 출제가 안 되면 말이 안 돼요. 근데 지적공부별입니다. 각각의 지적공부에 뭐가 등록되는지 그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45페이지 박스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하고요. 이제 하나씩 우리가 점표 들어보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각계전투로 가서 다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45페이지를 한번 넘어와서 확인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있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관련돼서 46페이지를 우리가 가보죠.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의의. 그거는 크게 문제될 거 없으니까 한번 본인이 읽어보시고요. 자, 가로 2번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등록상.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봅시죠. 가로 2번으로 넘어갔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가로 2번. 가로 2번은 페이지 4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가로 2번. 자,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작년에 여기에서 우리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1번 하나씩 우리가 봅시다. 자, 1번입니다. 1번에 대해서는 뭐가 나오죠? 소재 옆에다는 공통이라고 써놔요. 소재는 공통이다.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되고 자, 2번에 지번입니다. 지번에 대해서도 공통이에요. 그래서 공통. 그럼 결론적으로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공통으로 등록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1번에 소재 공통, 지번 공통. 자,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아랍이 숫자로 기록하며 임야대장 및 소속된 임야대장에 소속된 토지대장의 경우는 숫자 앞에 뭐자를 붙인다. 산 이미 배웠고요. 자, 지목과 관련돼서 3번이 지목이 나오네요. 자, 오늘부터 지목과 관련돼서 우리 청강이 듣는 사람은 이걸 한번 잡아봅시다.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목도장이라고 써놔요. 자, 청강이 듣는 사람 목도장 그러면 나무도장으로 착각이 십상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목은 뭡니까? 지목에 목자를 딴 거예요. 지목에 목자를 딴 거고 도자라는 것은 우리 도면의 끝자리 도.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 장자는 뭡니까? 끝자리가 장으로 끝나는 것. 대표적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래서 우리 지목은 도하고 장에만 등록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목도장 이렇게 한번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목과 관련돼서는 그렇고요. 자, 4번입니다. 4번에 관련돼서는 뭐가 나오죠? 면적입니다. 면적은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요거는 면장이다. 면적과 관련돼서는 뭡니까? 면적은 뭡니까? 면자에 면자를 뜨고 장으로 끝나는 거. 대표적으로 장으로 끝나는 게 뭐가 있어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요거와 관련돼서는 우리 면적과 관련돼서 25회 때 출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뭐가 나오죠? 5번에 소유자가 나옵니다. 자, 소유자와 관련돼서는 대장에만 등록돼요. 대장. 그러면 대장은 몇 종류가 되죠? 4종류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가 바로 뭐다? 대장이죠. 그러면 소유자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소대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소대장과 관련돼서 소유자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대장. 대장은 몇 종류가 되죠? 4종류가 됩니다. 근데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자꾸 대장 그러면 2종류만 생각하기 십상이에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게 아니라 대장은 토탈 4종류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토임공대. 그러면 소유자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대장으로서. 그래서 소대장. 그래서 소대장으로 외워두면 아주 간단하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6번과 관련돼서 고유번호가 됩니다. 자, 고유번호와 관련돼서는 좀 부연 설명을 좀 달아놓고 가야 되겠네요. 토지의 고유번호. 자, 토지의 고유번호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사람이 갖다 대면 주민등록번호에 해당되죠.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돼서 68년 12월 21일 자, 192521 그래서 이게 이제 13자리가 되죠.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와 관련돼서 약간 부연 설명을 하고 요 토지 고유번호 이쪽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68년 12월 21일 요거 1은 남성이죠. 그러면 2는 여성이 되고요. 자, 3번은 남성, 여성은 4가 돼요. 4가 되죠. 요거는 1, 2, 3, 4와 관련돼서 요거는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 이거는 20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을 우리가 구별하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는 구라는 것은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이라는 거예요. 요거 마지막 숫자는 바로 체크리스트, 거짓말 탐지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도 이런 뭐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고유번호와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1, 2, 3, 4, 5, 6, 7, 8, 9, 0 그 다음에 이제 11개짜리 1, 2, 3, 4, 1, 2, 3, 4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의 고유번호는 토탈 몇 자리냐? 19자리가 나와요. 그러면 요거는 1, 2, 3, 4, 7, 8, 9, 10 요거는 행정구역을 나타냅니다. 행정구역. 요건 대장 구분 표시를 나타내요. 대장 구분 표시를 나타내고 요 1, 2, 3, 4는 8자리는 지번을 나타내요. 지번. 그러면 요 앞에가 뭐예요? 본번이 되고 요 뒷자리가 부번이 됩니다. 그러면 대장 구분 표시와 관련돼서 여기가 1이 나오면 무슨 대장이냐? 대표적으로 토지 대장이 되고 토지 대장 비치 지역은 항상 지적도랑 함께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2번이다. 2번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임야 대장을 지칭함으로써 임야도를 함께 비치하게 되고요. 자, 여기가 3번이다. 그러면 3번이라는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함께 비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1은 토지대장이요. 2는 임야대장이요. 3번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10자리는 행정구역이고 대장 구분 표시고 지번. 그러면 토지의 고유번호는 19자리 중 요 지목은 대표적으로 지목은 코드하지 않았다라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목이 X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15회 때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과 대장과 지번과 지목을 코드했다. 이러면 X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마디 더 우리가 각자 잡아둘 거는 자, 토지대장에 고유번호가 등록되면 요 지적도는 따로 붙이니까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임야대장에 등록되면 임야도는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토지대장에 등록되면 지적도는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도 임야도의 공통점은 뭐냐? 바로 도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의 고유번호는 도면에는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관련돼서 지목은 커다하지 않았다. 토지의 고유번호는 도면에는 등록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등록된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 46페이지 6번의 토지 고유번호로서 거기에 나와 있죠. 고유번호나 하면 각 필지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필지마다 개별적으로 붙이는 고유한 번호로서 고유번호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자표 등록부에 그 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부에 관한 10자리, 대장 1자리, 지번에 관해서는 8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도면에는 고유번호가 기재되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도면에는 고유번호를 기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고유번호는 19자료로서 지목은 코드하지 않았으며 대표적으로 도면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이걸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 한번 보죠. 그래서 7번에 지적도 임야도의 도면번호 이렇게 나왔고 번호가 나와 있고요. 자, 8번에 필지별 대장의 토지 대장 임야도의 장번호. 그 다음에 9번에 축척이 나오네. 축척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죠. 자, 축척은 이렇게 외워둬야 돼요. 그래서 축도장이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그래서 축도장. 이거는 뭡니까? 자, 축척에 대해서는 끝자리가 우리 지적도 끝자리, 지적 공부 중 끝자리가 도자로 끝나는 거, 장자로 끝나는 거. 그래서 축도장이라고 좀 외워두세요. 그래서 축척은 도하고 장에만 등록된다. 그래서 축도장. 그래서 그렇게 딱 써놓으시고요. 자, 10번에 토지 이동 사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 전달과 은인, 그 다음에 토지 등급 기준 수확량 등급과 설정 수전을 내릴,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기준일 해서 작년에 출제된 게 10번 토지 이동 사유가 여기에 출제되죠. 다음 중 우리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 등록될 사항을 골라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토지 이동 사유, 작년에 요 10번이 출제되고요. 자, 그러면 거기 확인 문제가 있어요. 자, 토지 대장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고르면 이거는 뭡니까? 20회 기출문제로서 소재 그러면 공통, 지방 공통, 지목은 목도장이죠. 장, 면적은 면장이네.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소대장이라고 그랬죠. 대지권 비율은 대표적으로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되겠죠. 비율은 X고 경계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도산 경계라고 배웠죠.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된다. 그래서 경계는 도면, 좌표는 어디에만 등록되느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자, 몇 번이 됩니까? 1번이 되겠죠. 이런 문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적공별 등록사항은 매년 한 문제가 출제되고 거기 한 문제 이상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해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처전으로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소재는 공통이요, 지번은 공통이요, 지목은 목도장. 자, 면적은 면장 기억해 두시고 소유자는 소대장, 그래서 대장은 네 종류, 토임, 공대. 토지의 고유번호는 19자료로서 지목은 코드하지 않았고 대표적으로 도면은 등록되지 않는다. 이 정도는 한번 생각해 두고 축적은 축도장이다. 그래서 축적은 끝자리가 도하고 장에만 등록된다. 그 정도만 정리해 주신다면 무난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등록사항 한번 이렇게 싹 지워졌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을 저희가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8페이지로 우리 한번 가보죠. 48페이지. 대표적으로 이제 두 번째, 공유지 연명부라는 게 나와 있네요. 두 번째. 공유지 연명부입니다. 자, 48페이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와 관련돼서는 공유를 행간편으로 딱 쳐놓고 공유가 핵심이네요.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와 관련돼서 이렇게 세 가지를 펼쳐서 2인 이상이라는 거 잡아놓고요. 2인 이상. 2인 이상일 때 공유지 연명부를 작성해 주고요. 자, 공유라는 것은 뭐가 틀어진다? 바로 지분이라는 개념이 도출되고요. 지분. 공유지 연명부는 뭐다? 대장이네요. 그래서 대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자, 그러면 공유지협명부의 등록사항은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외웠던 소재는 공통이네요. 등록되네요. 지번도 공통이라고 그랬네요. 지번 공통. 자, 지목은 목도장 등록되지 않고요. 면적은 면장, 축척은 축도장이 되네. 그러면 세 번째, 소유자는 소대장이니까 등록되겠네요. 그래서 소유자와 관련된 사항이 등록되고 소대장이니까. 자, 네 번째와 관련돼서는 소유권의 지분이 등록되겠죠. 그래서 소유권의 지분, 이렇게 해서 소유권의 지분입니다. 그래서 지분이 등록되겠죠. 자, 다섯 번째는 우리 도면 번호는 몇 자리? 자, 우리 고유 번호는 몇 자리? 고유 번호는 19자리, 도면 X. 그러면 공유지연명부에 고유 번호가 등록되겠네요. 그러면 자,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그래서 소재 공통, 지번 공통, 소유자 소대장, 그래서 지분, 고유 번호, 도면에만 X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은 소재와 지번과 소유자와 소유권의 지분과 고유 번호, 그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48페이지와 관련돼서 가로 2번에 공지연명부의 등록상으로서 고유번호 나와 있고요. 고유번호는 도면 X고 나머지는 등록된다. 이렇게 우리가 잡으라고 그랬고요. 자, 필지별 공지연명부의 장번호가 나와 있고 소재 공통, 사원은 지번 공통, 소유권의 지분은 지분 동그라미. 그래서 소유자 관련돼서 6번과 7번이 나오죠. 그래서 소대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소유자와 관련된 사항은 대표적으로 대장에만 등록된다. 그래서 소대장 이렇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49페이지 우리 확인 문제를 하나 갖다 놨네요.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가 소유권의 지분이 등록되고 소재 공통,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되겠죠. 토지의 고유번호는 도면 X, 나머지는 등록되고요. 토지의 소유자 변경된다가 거은인 소유자, 그래서 소대장.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만 등록된다?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된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뭡니까? 세 번째. 자, 대지권 등록부라는 게 있어요. 자, 대지권 등록부와 관련돼서는 우리 기본 페이지, 기본서 페이지 49페이지에 딱 나와 있죠.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와 관련돼서는 요 대지권이 포인트라는 거 하나 잡으시고, 자, 대지권 등록부는 뭡니까? 키워드는 대지권이다. 그래서 대지권. 자, 대지권 등록부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대장이 된다. 그래서 대장 기억해 두시라는 거. 자, 그 밑에다 여백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유추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이제 집합 건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통상 아파트라고 생각해 보죠. 아파트.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죠. 자, 여기 A가 살고 있고 B가 살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이 뭐냐?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이게 바로 전유 부분이 돼요. 그래서 전유 부분이 되고요. 이거는 무슨 아파트. 그래서 건물의 명칭이 기록되겠네요. 그래서 건물의 명칭.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2로 곱하니까 10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10분의 1, 요 대해서 뭐가 기록될까요? 바로 등록이 될까요? 대지권 비율이 등록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우리 건물의 명칭과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 비율, 요 세 개는 대표적으로 어디에만 등록된다? 바로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요걸 유추 한번 해봅시다. 자, 소재는 공통이네요. 그래서 소재 기록되겠고요. 등록되겠고, 지번이 등록되겠죠. 지번. 자, 소유자는 소대장이니까 소유자 등록되고요. 소유자와 관련된 사항, 소유권의 지분이 등록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고유번호는 도면에 X니까 고유번호가 등록되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 해 두셔야 되겠네. 그러면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 플러스 요 세 개를 더하면 대표적인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건물의 명칭과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 비율은 대표적으로 어디에만 기록된다.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된다라는 거네. 그러면 이 측면에서 우리 50페이지 가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4번 가로 2번에 50페이지 가로 2번에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서 1. 토지의 고유번호. 고유번호는 몇 자리죠? 9자리로서 도면엔 X, 도면만 X와 나머지는 등록된다. 2번에 집합 건물별 대지권 등록부의 장 번호란 게 있고요. 소재는 공통, 지번은 공통. 그 다음에 5번의 소유권 지분. 이 5번 소유권의 지분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공유지 연명과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되네요. 6번과 7번은 소유자로서 대표적으로 소대장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8번, 9번, 10번을 묶어요. 건물의 명칭과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 비율, 요 8, 9, 10은 어디에만 등록된다. 대표적인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 대지권 등록부의 기출문제, 학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상으로만 나열된 것, 소재 공통, 지번 공통, 지목이 빠져야 되겠네요. 이번에 대지권 비율과 소유권의 지분, 건물 명칭,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는 대표적으로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만 등록되겠네요. 자, 3번에 집합 건물별 대지권 등록부의 장번호, 토지 이동 사유, 요게 빠져야 되겠네요. 토지 이동 사유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만. 자, 4번의 건물의 명칭, 대지권 비율, 소유권의 지분, 토지의 고유번호 제대로 되어 있네. 정답은 4번이 되고요. 5번의 지번, 대지권 비율, 소유권의 지분, 도면번호. 도면번호는 우리 도면번호는 대지권 등록부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이번 시간에 본 것은 우리 대장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대장에 대해서. 대장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소재 공통, 지번 공통, 지목은 목도장, 면적은 면장, 축척은 축도장, 그 다음에 소유자는 소대장.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요를 우리가 암기를 해가면서 유치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 지적 공부의 종류, 8종류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 놓고 아까 체크했던 위주로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되고, 특히 우리 이번 시간에 배웠던 대장의 등록 사항들, 대장은 그러면 대표적으로 토지 대장, 임야 대장만 말하는 게 아니라 대장은 대표적으로 4종류가 있다는 것을 자꾸 머릿속에 불식시켜야 됩니다. 대장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가 있다. 여기서 각각의 등록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우리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우리 도면과 관련돼서 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좀 쉬었죠? 쉬었다 좀.